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형용사편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 형용사는 문법, 어휘 문제 합쳐가지고 한 문항에서 많게는 세 문항 정도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중으로 잡았습니다. 자, 우선 형용사란 무엇인가 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면 여러분 형용사는 이런 거죠. 귀여움, 예쁜, 맛있는 이렇게 니은으로 이제 끝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치킨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품사다 하고 우리 명사편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 우리 형용사도 당연히 모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양 한번 봐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형용사에 약간 간판 모양이 있어요. 바로 tive로 끝나거나 sieve로 끝나는 단어들. 그래서 tive, sieve 형용사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able이라던가 ible로 끝나는 즉 블로 끝나는 단어들. 그 다음에 우리 us로 끝나거나 full로 끝나거나 y로 끝나거나 al이라던가 ic로 끝나는 단어들의 대부분의 모양은 바로 형용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ive, sieve, ble. tive, sieve, ble, us, full, y, al, ic 보셨죠? 자, 그다음에 우리 분사 형태의 형용사도 있었죠. 우리가 ing 모양의 현재 분사라는 게 있고요. 보통 pp라고 불리는 ed 모양의 과거 분사라는 것도 있다. 얘네들도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모양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ly 모양의 형용사를 여러분 조금 예외적인 포인트로 오늘 가져갈 거거든요. 자, 우선은 ly 모양 딱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부사가 생각이 나죠. 쌤이 예문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sadly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얘가 슬프게라는 부사거든요. 여러분 부사가 정의가 있어요. 바로 sad, 슬픈이랑 형용사 뒤에 ly 붙은 걸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정의를 안고 우리가 이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timely 한번 볼 건데 time이 사실 시간이라는 명사 대 ly 붙은 거죠. 즉 얘를 우리가 부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명사 대 ly는 바로 형용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은 질문을 해요. 쌤 이제 ly를 그러면 형용사로 봐야 되냐 부사로 봐야 되냐 정말 질문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마주치는 90% 이상은 부사가 맞아요. 자, 우리가 ly 모의 형용사는 진짜 교재에는 한 1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숙지해주면 좋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timely, 시기적절한이란 형용사고요. order이라는 것도 질서, 주문이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이란 형용사고 cost, 비용이란 명사 대 ly 붙었다. 그래서 값비싼이란 형용사고요. weekly, 주라는 명사 대 ly 붙었기 때문에 매주의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봐봐요. 자, in a timely manner 들어가 있는데 우선은 단어부터 in a manner이란 표현은 뭐하는 방식으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지금 manner이라는 명사 앞에 빈칸을 딱 뚫어놓고 지금처럼 ly 모양의 형용사인 timely를 넣는 문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여러분들 이걸 좀 덩어리째 좀 기억을 해주세요. In a timely manner 다시 한번 in a timely manner 이란 표현은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자, 우리 timely 대신에 orderly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in a orderly manner 하면은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우리 manner 대신에 여러분 동의어까지 쌤이 좀 잡아보자면 우리 알고 있는 fashio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도 in a fashion 하면은 방식으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n a timely fashion, in a timely manner까지 여러분들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형용사의 모양을 한번 봤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바로 형용사의 자리 한번 들어가도록 할 건데 여러분의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 74페이지 쪽에 있는 예문으로 한번 가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일 첫 번째 형용사라는 거는 당연히 누구를 수식한다? 명사를 꾸미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 앞자리는 무조건 형용사가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굉장히 다양한 예문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뭐예요? 그렇지, 명사 앞에 이제 형용사가 온다 그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예문 들어가면서 가볼게요. 자, 우리가 한정사 어가 이제 들어가 있고 뒤에 budget이란 예산 들어가 있었고요. 당연히 한정사랑 명사 사이에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들어갈 수 있구나.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예문 한번 봐주실 건데 analysis 분석이라는 명사 앞에 상세한이라는 분사 형태 형용사 들어가 있고 그 형용사 앞엔 사실 누가 올 수 있냐면 부사가 또 수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익 시험에서는 요 순서를 또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형명, 다시 한번 부형명,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는 부사이구나. 자, 그다음에 전치사랑 명사 사이에 당연히 형용사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복합명사라는 거는 명사 두 개가 이렇게 합체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명사 앞에도 당연히 형용사가
수식을 할 수 있구나. 자,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가 두 개 연속으로 오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두 개의 형용사가 연속으로 올 때는 뒤에 똑같이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형용사가 뒤에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 연속으로 올 때는 꼭 수식해주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가져가시면 좋아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부형, 명의 순서를 훨씬 더 많이 내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물어요. 쌤, 그러면 형용사는 무조건 명사 앞에서만 수식하는 거 맞죠? 여러분 왜 이렇게 무조건을 좋아해요? 우리 학생들 막 100%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언어는 진짜 유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형용사 중에서 우리가 able이라던가 i블이라던가 이렇게 불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we need to hire personnel 직원들을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 capable of 뭐뭇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이제 뭐 고용해야 된다. 아까 이렇게 불로 끝나는 건 앞에서도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구나. 이 정도 여러분 잡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짜 좀 오래된 영화기는 한데 Mission Impossible 들어봤어요? 이게 사실 96년도 영화라서 여러분들이 뭐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Mission Impossible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나이가 드러나는 예문을 좀 쓰기는 싫지만 슬프게도 이런 것밖에 머릿속에 없네요, 여러분. 어쨌든 알아주시고. 자, 두 번째 형용사 자리 한번 들어갈 건데 여러분 명사 앞자리가 우선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2형식과 5형식의 보어 자리 형용사 넣는 문제도 토익이 정말 또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2형식부터 한번 가볼 건데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주어가 나오고요. 2형식 동사가 나오고 그대는 우리가 주격 보어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자, 주격 보어 자리에는 주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명사라던가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 품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result seem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는 대표적인 2형식 동사이고요. promising 유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자, 우리가 명사도 당연히 올 수 있어요. His job 그의 뭐 직업은요. sales manager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어 자리 명사가 들어갈 때는 여러분 주어와 동격 즉 동일한 것을 나타낼 때 이제 써요. 예를 들어 나래 쌤은 뭐 토익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토익에서만큼은 여러분 2형식 주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뭐를 넣는 문제? 형용사를 넣는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99.9 형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표적인 2형식 동사를 내가 알아야지 여기 자리에 형용사를 선택하든 말든 좀 할 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 대표적인 2형식 동사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80%는 무조건 비동사를 많이 내요. 그래서 am, are, is, was, were 뒤에 형용사를 선택하는 문제. 그래서 쌤이랑 따라해봐요. 비형, 다시 비형, 괜찮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뭐가 되다 become,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seem, 그 다음에 뭐뭐인 채로 남다 좀 많이 나옵니다. remain 뒤에는 형용사가 나오는구나. 따라해볼게요. be, become, seem, remain 형용사. be, become, seem, remain 형용사. 그 다음에 prove라는 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쌤들이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prove 뒤에도 형용사가 오면서 prove effective 뭔가 효율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단어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 동사들은 꼭 숙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5형식 갈 건데 우선 5형식이 또 뭐였냐?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형식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보어 자리는 기본적으로 또 목적어를 꾸며주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문 한번 가봅시다. The committee found purpose acceptable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가 found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토익에 정말 우리 삐약삐약 병아리 학생들은 이거를 또 우리가 제안서를 찾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뒤에 게 지금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find라는 거는 대표적인 5형식 동사로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뭇을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가 뭐뭐라는 것을 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제안서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가 나오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처럼 형용사가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명사가 오기도 하죠.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여러분 보통 임명하다 동사들 뒤에 이제 명사가 와요. 그래서 회사가 임명했습니다. 주인을 회장으로. 이렇게 보어 자리 명사 올 수 있기는 하는구나. 자, 마찬가지로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목적어와 동격일 때 이제 명사가 오고요. 토익 시험에서는 뭐를 낸다? 그렇죠. 5형식 동사 뒤 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넣는 문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keep 유지하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유지하다라고 외웠던 단어는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뭐뭇을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find 여러분 찾다만 가정하지 마시고 뭐뭇을 뭐뭐라고 생각하다. consider 뭐뭇을 뭐뭐라고 여기다 make 뭐뭇을 뭐뭐로 만들다. 얘들 뒤에는 뒤에 단어 나오고 요 자리 형용사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이거 외우는 방식 한번 가볼 건데 자, 우리 잠깐만 앞 글자만 똑 따봐요. 자, 우리 좋아하는 지금 뭔가 햄버거 브랜드 이름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KFC, 그죠? 그 다음에 다시 KFC, 막 현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막 여러분 오형식 동사야! 그러면 KFC, 이러거든요, 여러분. 자, 얘네들 동사가 딱 나오면 그죠?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요 자리 무조건 형용사를 선택하는 문제를 좋아하더라. 여러분 얘네들 꼭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량 형용사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제 자리는 사실 끝났어요. 이제 어휘로 들어갈 건데 수량 형용사는 사실 쌤이랑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명사 쪽에서도 얘기했죠. 수일치 쪽에서도 얘기했죠. 굉장히 많은 한정사들, 즉 수량 형용사를 이제 벌써 다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죠. 여러분, many라는 단어 뒤에는 그렇죠. 뭐 복수명사가 오더라. 우리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이 수량형용사 중에서도 어떤 애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바로 복수명사를 취할 수 있는 수량형용사를 토익이 정말 또 좋아하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살짝 빼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첫 번째, a number of 많은 하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숫자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많은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a number of students 많은 학생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numerous 많은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몇몇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everal 다시 한번 several. 그다음에 우리 다양한 various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요. 별표 한번 칠 거고. 자, 그다음에 다양한 a variety of 묶여서 다닐 거고요. 여러분 막 그 예능 쇼를 보면은 막 버라이어티 쇼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되게 다양한 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multiple 많은 그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a diverse range of 또는 a wide range of 또는 a wide range of 요것도 다양한이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range가 범위고요. 다양한 범위에라고 해서 뒤에 복수명사를 무조건 가져올 거고 쌤이랑 여기에다가 우리 하나만 더 조금 체크해 볼 건데 a series of라는 표현을 잠깐 한번 봅시다. a series of는 여러분 1년의라는 단어예요. 1 적어볼까요, 여러분? 또 발음이 내가 안 좋으니까 1년의라는 표현이고요. 뭐 1년의 과정들을 이제 뭐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좀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뭐 1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뭐 3번 정도는 정답으로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series를 선택하는 문제라던가 복수명사 앞에 series of를 같이 또 넣는 문제라던가 이런 거 정말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나올 거냐. 자, 이렇게 수량형용사에 빈칸 뚫려져 있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쌤이랑 이제 토익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풀었나요? 그렇지, 막 해석을 풀죠. 몇몇의 매니저들, 모든 매니저들 뭐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여기에서 뒤에 명사를 꼭 확인하셨어야 되고 뒤에 복수명사 들어갔기 때문에 복수명사를 취할 수 있는 그러죠. 정답은 several로 여러분 가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쌤 왜 every는 안 되나요? 여러분 진짜 기억 안 나나요? 자, 우리 every라는 거는 모든이라는 의미긴 하지만 everyone 그죠? 뭐 every book 이렇게 뒤에 무슨 명사? 단수명사를 취하는 한정사였죠. 그래서 every는 꼭 단수명사랑 온다라는 거 every 단수 좀 챙겨 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draw opening은 우선은 여러분 공석을 얘기하는 단어이죠. 지금 단수로 갈래 복수로 갈래 지금 묻고 있는데 여기 앞에를 봤더니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various 다양한이라는 표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명사로 끝나줘야겠죠. 그래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직업 공석들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수량 표현들은요 정말 중요해요. 뒤에 어떤 명사가 가지고 오는지 그 명사의 성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조건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잊었으면은 다시 한번 쌤 책을 피시고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별표 한번 딱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진짜 쌤이 현장에서도요. 뭐 이제 8, 900반을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여기 페이지를 정말 좀 그 학생들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단순함기 페이지인데 여러분 이게 제목 자체가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잖아요. 즉 혼동 형용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즉 여러분들을 정말 혼란 속에 이제 빠뜨릴 건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conserve는 상당한이란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conservate는 사려 깊은이란 형용사예요. 여러분 두 개의 모양이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뜻은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에서는 예외와 치사 문제들을 정말 좋아한다. 쌤이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져 있는 단어들을 꼭 두 개 선택지 같이 주고 이게 이 뜻이고 저게 저 뜻인지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죠. 사실 이 단어가 이 뜻이고 저 단어가 저 뜻이다 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쌤이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또 가지고 이제 이 단어를 외워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또 토익 시험에 나오는지 그런 포인트들 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요.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우선 conserve는 상당한이라는 형용사고 conservate는 사려 깊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여러분 사려 깊은은요. 뒤에 of라는 전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conservate of people 이 사람들한테 되게 사려 깊다. 이렇게 of라는 포인트를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기밀의 단어 한번 읽어보죠. confidential 다시 한번 confidential 그래서 뭐 기밀 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답률로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당연히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신뢰할 만한 의존하는 이라는 애는 사실 둘 다 정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쌤이 한번 별표를 좀 치고 들어갈 거고 자, 신뢰할 만한 한번 읽어볼게요. dependable 다시 한번 dependable 그 다음에 의존하는 dependent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사실 둘 다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팁을 하나 가져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의존하는 이란 요 단어는요. 여러분 depend라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depend라는 동사는 어디 의존하다라고 할 때 depend on 이란 전세를 좀 붙여와요. 자, 마찬가지예요. 어디 의존적인 이라고 할 때도 depended on 이란 전세를 좀 붙여오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더라도 빈칸 뒤 on이라는 단서가 있다. 여러분 뭘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의존적인 이란 dependent로 가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여기 동요 한번 잡아갈 건데 여러분의 책에도 있죠. reliable이라는 단어는 신뢰할 만한 이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의존적인이라고 할 때도 reliant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on이라는 포인트 가져가시면서 dependent on, reliant on 같이 on을 외워두자. 자, 그다음에 폭넓은이라는 extensive, 그 다음에 연장되는 extended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번에도 계속해서 기출에 나왔었던 것만큼 좀 단어를 좀 같이 가져갈게요. 여러분 우리 experience는 경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폭넓은 어떤 경력을 얘기할 때 extensive experience 단어 좀 묶어 가실 거고 그 다음에 연장된 extended는 뭐 마감일을 연장했다 이럴 때 쓰이는 단어죠. 그 다음에 호의적인 favorable 다시 한번 favorable 이거는 이렇게 써요 여러분. 뭐 고객의 반응이 되게 뭐 호의적이었다 그럴 때 이제 쓰이고요. favorite 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what is your favorite food 너 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의적인이 좀 잘 나오기는 했는데요. 요즘에 또 favorite도 한 번씩 보이기 때문에 좀 챙겨 가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상적인 impressive 그다음에 감명받는 impressed 이것도 여러분 학생들 진짜 또 많이 틀리는 단어예요. 여러분 쌤이 물어볼까요? 이게 뭔가 느낌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감명받았어. 즉 사람이 감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둘 중에 뭐를 쓰냐면은 impressed를 써요. 여러분 사람이랑 올 때 감정은 무조건 ed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I am tired, I am bored, I'm excited, I'm impressed. 알겠죠? 자, 다음에 인상적인이라는 impressive라는 거는 사물이랑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 결과가 되게 인상적이었다. 이럴 때 이제 쓰이는 표현이고요. 자, 다음에 책임 있는 responsive 반응하는 이라는 요 단어도 정말 많이 나오고 이 단어는 여러분 전사를 꼭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 responsible for. 그다음에 뭐뭐에 대해 반응하다. responsive to. 또 다른 전사이기 때문에 전사까지 챙겨갑니다. 여러분 쌤이 이 포인트를 왜 설명을 하냐면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뭐 당연히 해석으로 풀 수도 있지만 해석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정말 모자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단서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봐봐요. 자, 지금 dependable이랑 dependent라는 선택지를 같이 줬단 말이에요. 물론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지금 의존적인이라는 dependent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되기
있기 때문에 it dependent on이란 전사가 있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얘는 정답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직원들이 필요합니다라는 표현에 dependable 정답 체크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포인트 챙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앞에 있는 기본 개념 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페이지 앞에 가셔가지고 이 단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용사와 명사 형태가 같은 경우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쌤이 명사 쪽에서 조금 한번 설명을 했었거든요. 한번 봐봐요. 이 단어는 지금 AL, TIV, AL 뭘로 끝났어요? 형용사 모양으로 끝난 거 보이죠? 즉 형용사의 뜻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토익 시험이 나오는 이유는 이 단어가 바로 누구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 뜻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눈치챘죠? 우리 이제 다 출제위원자가 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의 형용사 뜻을 내겠어요? 명사 뜻을 내겠어요? 그렇지. 우리 이제 명사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우리가 individual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potential, 잠재적인 잠재력. 그다음에 representative라는 단어는 좀 봐주세요, 여러분. 대표하는이라는 의미도 있고 대표자 직원이라는 사람 명사 뜻도 있어요. 그다음에 alternative라는 단어는 대체 가능한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대안이란 명사 뜻을 조금 많이 묻기 때문에 좀 챙겨 가실 거고 요거는 쌤의 명사편에서도 한번 얘기해 줬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commercial 하면은 상업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광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명사 뜻이 있고 당연히 시험에서는 명사 뜻을 좀 자주 출제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형용사는 사실 별거 없어요. 자리와 어휘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랙티스 문제 풀기 전에 어휘 정도는 조금 복습을 한번 해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문제 어떻게 잘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쌤이랑 한번 또 열심히 풀이를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시작합니다. 자, ABCD에 이렇게 품사원의 문제 나와 있고요. 빈칸 앞뒤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앞에 it이라는 그것, 의라는 소유격 잡아주시고 뒤를 봤더니 lodging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단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lodging은 모르시면 챙겨는 가셔야 되는 단어 여러분 숙소라는 명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lodging, 숙소 라는 명사이구나. 그럼 이 자리는 명사를 수식하는 누구 자리다? 형용사의 자리가 되겠죠. 자, 우리 ABCD 가볼게요. 여러분 형용사의 모양이 지금 보이죠? 뭘로 끝나는? 그렇죠. AL로 끝나는 정답 바로 A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쌤 저는 형용사의 모양이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정말 큰 꿀팁. 여러분 우리 부사를 찾을 수는 있잖아요. ly는 부사라는 거. 그죠? 우리가 부사라는 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형용사 뒤에 ly가 붙어져 있는 게 부사이기 때문에 ly 모양을 똑 떼면 걔가 누구의 모양이다? 형용사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나머지 선택 중에 economic이라는 단어는 경제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C번 한번 볼 건데 여러분 현장에서도 쌤이 진짜 형용사 편 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형용사 자리에 이렇게 is를 또 선택을 해서 오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말자. is는 여러분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의 모양입니다. 절약하다라는 의미고요. 여러분 혹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학생분들 중에 뜨끔한 학생이 있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 is는 동사다. 알겠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는요. favored, 인기 있는 vacation spot, 어떤 휴가 장소랍니다. For budget conscious tourist 들어가 있는데 이런 budget 하면 예산이죠. 그다음에 conscious라는 단어는 조금 의식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의식하는 가격을 조금 중시하는 그런 어떤 관광객들에게는 인기 있는 휴가지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It's economical, 어떤 경제적인 숙소, 즉 저렴한 숙소 때문에 정도 여러분 단어 잡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번 들어갈게요. 자, 2번에서는 앞에 this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this는 뒤에 단수명사가 오죠. 그래서 우리 approach라는 접근법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 자리도 형용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ABCD의 형용사 모양 바로 보이시죠? 여러분 뭘로 끝난다고요? tive, 형용사, tive, 형용사 정답 C번으로 가실 거고 못 찾더라도 ly를 똑 떼보면은 바로 이제 요 모양이 보이시죠? 해석해 볼게요. 자, Professor Lee라는 사람이요.
eager to라는 표현 잡아갑니다. 여러분 eager이라는 형용사 은근히 조금 나와요. 갈망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be eager to까지 묶어가지고 뭐뭐 하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gather student feedback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혁신적인 접근법에 관해서 정도 여러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3번 갑시다. 자, 3번에서는 지금 이렇게 앞에 to를 좀 봤더니 얘는 사실 매우라는 부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쌤 부사 뒤에 어차피 형용사 오잖아요 하고 형용사 선택을 하는데 이런 부사편에서 얘기하겠지만 부사 뒤엔 부사도 엄연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만 보고 바로 형용사 가지 마시고요. 이때는 무조건 앞에 어떤 동사가 쓰였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are이라는 애는 그렇죠. 대표적인 이 형식 비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우리 형용사로 끝나줘야겠죠. 자, 우리 형용사의 모양은 y로 끝난 lazy, 게으른이라는 C번 정답 체크해 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요. Nowadays, 요즘에 numerous, 많은 그 개인들이요. are too lazy to focus on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단어부터 to 구문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수능에도 나오는데 매우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부정처럼 해석을 해요. 아까 너무나 게을러가지고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포커스하지 않느냐면 그들의 nutrition, 영양에 정도 여러분 단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에 4번 들어갈게요. 여러분 4번 ABC 또 문법 문제이죠. 자, 빈칸 앞에를 딱 봤더니 따라란 보이시죠? 여러분 seem이 보이면서 뭐뭐인 것처럼 보이더라는 대표적 이 형식 동사 잡아주셨어야 되고요. 비동사 뒤 마찬가지로 형용사 가는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 이 형식 동사 뒤 형용사 모양 한번 봐볼게요. 뭘로 끝난다고요? 그렇죠. 불로 끝나는 정답은 D번입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following부터 콤마까지 우리 수식어로 묶어주실 거고 following은 after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xtended discussion 어떤 연장된 토론 후에 그 연장된 토론 끝에 the parties 여러분 파티가 또 나오면 뭐 신나는 파티가 또 이게 나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한번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group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어떤 당사자, 어떤 당, 양측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당사자들이 그런 그룹들이 양측들이 seemed acceptable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자, 뭐예요 여러분? partnership 그 partnership의 condition 그 조건에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괜찮죠, 여러분? 자,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5번에 지금 ABCD 딱 선택지를 보는 순간 눈치를 딱 채주셔야죠. 아, 이것은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아직도 해석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자, 지금 빈칸 뒤에 명사를 이제 딱 봤더니 employees라는 복수명사 잡아주셨어야 되고요. 여기 복수명사를 취할 수 있는 거는 바로 several이라는 몇몇의라는 C번이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좀 한번 해보기 전에 A, B, D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every, each라는 거는 everyone 이런 식의 뒤에 단수명사 오고요. 각각의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뒤에 똑같이 단수명사 오죠. 그 다음에 우리 오랜만에 a little이란 단어가 등장했는데 여러분 a little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우리 몇몇의 조금의 라는 의미지만 뒤에는 불가산 명사가 왔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제 Mr. Smith가요 intend to라는 표현은 뭐뭐 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예요. 즉 워크숍은 이제 열 의향이 있는데 몇몇 직원들을 위해서요 마케팅 부서에 있는 요 정도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6번 갈게요. 자, 그러면 6번에서는 우리가 in a가 이제 들어가 있었고 뒤에 이제 fashion 들어가 있는데 쌤이 아까 단어 한번 잡아줬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좀 fashion 해가지고 뭐 또 그런 fashion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in a fashion이라는 거는 뭐뭐한 방식으로라는 표현이고요. in a manner과 이제 동의어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명사 앞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넣는 문제 똑같이 형용사 들어갈 거고요. 형용사 모양이 조금 안 보이더라도 쌤이 ly를 똑 떼서라도 찾아오셔야 된다.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hit the debate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히트 막 이렇게 뜨거운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열띤 어떤 토론들이 was settled 여러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신속한 방식으로 정도 여러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7번 들어갑시다. 자, 7번에서도 ABCD 뭐 또 나왔어요. 이제 뭐 지겹게 이제 우리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런 문제들 그죠? 이제 정말 눈 감고 풀겠다 여러분. 눈 감고 풀어봐요. 클라이언트 고객이라는 명사 지금 단수명사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단수명사로 오는 every가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
나머지 한번 보시면은 several 몇몇의 most 대부분 all이라는 이 모든이라는 의미들을 기본적으로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라는 포인트도 가져가시면서 이제 해석 들어갈게요. 자, 여기 동사는 will enhance고 여러분 지금 이제 문장 맨 앞에 주어가 이제 analyzing이라는 동명사가 들어가 있네요. 해석 한번 봅시다. thoroughly 꼼꼼하게 피드백을 분석하는 것은 즉 어떤 모든 고객으로부터 온 그런 피드백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은요 will enhance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서비스 퀄리티를요. 이 정도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8번 갈게요. 여러분 8번에서는 지금 빈칸 앞에 완전하게라는 표현에 ly 형태 부사가 들어가 있는데 쌤이 아까 얘기했죠. 부사라는 거는 형용사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사실 자기 자신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동사를 여러분이 꼭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돼요. 자, become이라는 거는 become 그렇죠.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 마찬가지로 뒤에 형용사 와줘야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모양으로 끝나는 AL 붙어져 있는 정답 C번 체크해 두시고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When the plant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선 plant이라는 단어는 뭐 이제 LC도 나오고 RC도 좀 자주 등장을 하는데 LC는 water the plant 뭐 식물에 물 주다 이렇게 식물이라는 표현도 쓰이긴 하지만 이게 plant는 어떤 공장이라던가 시설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어 좀 챙겨 두시고 공장이요 완전하게 functional 할 때 우리 functional 기능을 한다는 거 보니까 가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가동을 할 때는요 이제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9번 갈게요. 자, 우리 9번에서도 ABCD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었고요. 앞뒤 한번 가볼게요. 자, 이 her이라는 그녀의라는 소유격이 들어갔고 뒤를 봤더니 지식이란 knowledge라는 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죠.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여러분 형용사를 못 찾을 때는 쌤이 ly 똑 떼서 찾아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저는 바로 broad라고 이제 넓은이라는 단어로 갈 거고요.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broadway 넓은 길 막 이제 하잖아요.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요. 여기 회사가요. 미스 존슨을 고용을 했답니다. 그녀 어떤 넓은 지식 때문에요. 그 다음에 hospitality industry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우리 별표 한번 치고 들어가 볼까요? hospitality industry.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게 또 신간의 묘미는 여러분 최근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토익에 이제 계속 나왔던 단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자, 바로 이런 단어들. 여러분 hospitality 하면은 이제 또 뭐 병원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바로 어떤 접대라던가 환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대를 해주는 산업이다. 즉 서비스 산업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호텔이라던가 레스토랑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다 서비스 산업, hospitality industry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이 토익이요. 은근히 또 트렌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신조어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뭐 TMI이긴 하지만 우리 수업할 때도 이제 어차피 독해할 때 볼 거니까 먼저 한번 잠깐만 가볼게요, 여러분. 이 단어 혹시 알고 있는 학생 있을까요, 여러분? 웨비나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게 신조어거든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뭔가 화상회의라던가 원격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토익에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웹과 세미나가 합쳐진 게 바로 웨비나예요. 그래서 이제 독해를 할 때 막 웨비나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하지 마시고 이런 신조어도 챙겨 가실 거고요. 쌤이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러면 10번 볼게요. 여러분 빈칸 앞에 지금 매우라는 부사가 또 있는데 쌤이 또 부사만 보고 형용사 바로 가지 말라고 했었죠. 자, 우리 구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피드백에 따르면 the majority of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다수의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또 한번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정말 또 많이 틀렸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 가져갈게요. 다수의. 자, 그래서 많은 그런 고객들이요. consider 들어갔습니다. 우와, consider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웃어주셔야죠. 여러분 뭐예요? 바로 KFC 이라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깁니다. 이 회사의 최근에 그 슈즈 콜렉션을요 매우 뭐뭐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 누구 잡는 그렇죠 형용사를 잡아냈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분사 형태 형용사인 정답 A번으로 가실 거고요. appealing이라는 단어는 이런 매력적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콜렉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해
해주시고 우리 오늘 어필도 선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필은 사실 매력이라는 명사이기도 하고요. 매력적이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형용사의 모양은 아니다라는 것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필하다 뭐 많이 듣죠? 자, 우리 11번 한번 봅시다. 자, 11번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을 쌤이 두 개를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두 개 다 좀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보스 A and B라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요거는 우리가 A와 B 둘 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상관접사 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긴 하겠지만 얘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이 and 사이로 앞 뒤에 있는 것을 문법적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특징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뒤에 fashionable이라는 형용사가 있으면은 and 앞에도 뭘로 맞춰줘야 된다? 형용사로 맞춰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sturdy라는 견고한이라는 형용사인 A번이 정답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앞에 are이라는 그렇죠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있었기 때문에 비동사들은 무조건 형용사로 가져오는 문제. 그래서 A번이 어쨌든 정답으로 들어가더라. 해석 한번 해봅시다. 여기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백팩은요. 견고하고요. fashionable 합니다. 다시 한번 sturdy라는 형용사는 뭐다? 견고한이라는 단어 뜻도 챙겨갑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12번 앞에 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를 봤더니 range of 범위라는 명사 있었죠. 아,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요 자리도 바로 형용사의 자리가 되겠고요. 우리 ly가 똑 빠져있는 diverse라는 A번 체크해 두시고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을 우리가 같이 묶어서 봤었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회사가요. 제공합니다. diverse range of 다양한 비즈니스 해결책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diverse range of 뒤에는 이렇게 복수명사 오는 포인트도 한번 챙겨 가시고 혹시나 해서 여러분 제가 B번 단어 한번 볼 건데 또 이게 현장에서 또 형용사 또 모양을 골라라 하면 또 FY를 고르는 일이 진짜 또 많아요. 또 뜨끔했나요 여러분? FY는 알아두셔야 돼요. 동사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동사. 그러니까 is라던가 FY를 제발 형용사로 착각하지 마시고 diversify라는 동사도 토익이 또 좋아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다양화시키다라는 의미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3번 갈게요. 자, 13번은 require 요구합니다. maintenance라는 스로 끝나는 유지보수 관리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ly가 똑 빠져있는 thorough라는 A번을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나 쌤 여기 EST가 들어가 있는 가장 꼼꼼한 이거 최상급 들어갈 수 없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 계신데 여러분 EST 최상급은 사실 혼자 쓰진 않고요. 우리가 더와 같은 애들이랑 같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자리에 혼자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이런 어떤 노선의 몇몇 노선들이요. 어떤 꼼꼼한 유지 보수를 요구합니다. 필요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돼요. 14번 갈게요. 자, 우리 앞에 어가 있었고 뒤에 supplier이라는 ER이 붙어있는 얘는 공급업자도 될 수 있고 공급업체도 될 수 있죠. 자, 어쨌든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자리인데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풀었어요. 또 오늘 형용사다! 불로 끝나는 D번 딱 체크하고 솔직히 이렇게만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틀릴 가능성을 또 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봐요. 형용사가 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지. reliant라는 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개의 혼동 형용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여기에서 쌤 저는 단서를 봤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의존적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 의존하더라고 할 때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reliant on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on이 없는 이상 사실 정답은 D번이 맞기는 하죠.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공급업체, 공급업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서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15번 가볼게요. 자, 15번에서 in a manner 바로 나왔죠. 방식으로 라는 표현이고요. 명사 앞에 지금 또 형용사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자, 이제 시험장에서 여기 형용사가 없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ly 모양의 형용사 몇 개 있었죠? 다시 한번 timely, orderly 이런 단어들 그래서 in an orderly manner 묶어가지고 꼭 가져가셔야 되고 질서 정연하게 라는 해석이죠. 해석 한번 해봅시다. The fire should be organized 정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질서 정연하게요. Before the meeting 미팅 전에 좋아요. 자, 우리 16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16번도 이게 사실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좀 문제인데 지금 앞에 있던 most라는 거는 가장 뭐뭐한이란 최상급이고요. 이런 어떤 최상급이라는 건 사실 품사가
딱히 없어요, 여러분. 자, 뒤에를 봤더니 aspect라는 요 단어를 여러분이 모르셨다고 한다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측면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명사를 꾸미는 누구의 자리다? 그러죠. 형용사의 자리가 되겠고 ly가 빠져있는 significant라는 표현에 A번 정답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해석을 좀 해줄 건데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형용사도 그렇고 부사도 그렇고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꼭 챙겨 가셔야 되거든요. 자, significant 하면은 상당한 이란 형용사도 정말 많이 쓰이고요. 중요한 이란 의미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상당한, 중요한. 그럼 여기에서 우리 문맥상 한번 맞춰봅시다. 여기 회의에 있는 그 모든 직원들이요, recognize that, 뭐 인정을 했답니다. The security 보안이요, 가장 무수무수한 측면 중에 하나라는 거. 여기서는 상당한보다는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어울려 보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라는 거에 굉장히 뭐 인정을 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17번 가도록 하죠. 자, 17번에 앞에 was라는 비동사 뭐 이제 너무 눈에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이고 그대 형용사를 또 선택하는 문제 나왔구나. 형용사의 간판 모양은 바로 TV입니다. 정답은 B번으로 가실 거고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The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전략이요. 뭐 효율적이었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boost라는 거 여러분, 부스터 들어봤잖아요. 부스터, 그쵸?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의 revenue 하면 수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다. boost revenue 이렇게 이제 여러분 묶어주시고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되게 효율적이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 해석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18번 갈게요. 자, 18번에서는 지금 포인트 먼저 잡아보자면은 지금 앞에 뭐가 있죠, 여러분? A variety of라는 표현이 있었고 얘는 다양한이란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는 무조건 무슨 명사? 그렇죠. 복수명사 가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S가 붙어있는 복수명사인 B번으로 가실 거고요. 자, 우리 요거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쌤이 잠깐 한번 시간 줘볼까요? 여러분 이거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봐요. 자, 봅시다. The store carries a variety of products. 여러분 우선 carry라는 동사부터. 이게 또 우리가 carry 하면은 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캐리어,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RC에서만큼은 carry가 취급하다라는 의미도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상점은 이런 것들을 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to cater to 하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cater to라는 거는 어디에 맞추다라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different taste 들어갔는데 쌤은 요 단어를 좀 잡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테이스트 하면 또 맛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뭐 다양한 맛에 이제 뭐 맞추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테이스트는 취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회화 표현도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You have a good taste. 여러분 뭐겠어요? 좋은 맛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다? 너 되게 취향이 좋다. 너 되게 안목 있네. You have a good taste.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양한 어떤 취향들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또 오늘 하나 가져갔죠? 네, 챙겨가시고 자 19번 갈게요. 자 19번에서는 지금 앞에 has been이라는 지금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been에 요 bene에 좀 한번 초점 맞춰 보자고요. 우리 bene이라는 것도 비동사에서 온 PP 형태예요. 그러니까 bene이 나오더라도 비동사로 보시고 그대 형용사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용사의 모양은 바로 AL로 끝나는 정답 A번으로 가실 거고요. 조금 단어 어려우니까 쌤이 여기 있는 문장들 한번 해설해 줄게요. 자, instrumental 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라는 의미요. 왜 이렇게 또 해석이 길어, 그쵸? 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boring,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단어 또 어려운 거 하나 나왔어요. Sustainability Project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도 독해에 등장을 하면 학생들이 이제 해석을 잘 못해요. 지속가능성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환경 파괴가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갑자기 환경이지만 지속가능성 그런 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For more than 2 decades, 20년 넘게 동안이요. 라고 여러분 해석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20번 갈게요. 자, 지금 앞에 비동사가 지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비동사들이 그렇죠.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들이 형용사 선택하는 문제였었고요. 정답 바로 A 로 끝나는 avoidable이라는 A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numerous, 많은 traffic collision, 어떤 교통 충돌이요. are avoidable, 뭐 이제 피할 수 있답니다.
through 뭐를 통해서요? 전략적인 계획이라던가요. 어떤 운전자들의 훈련을 통해서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혹시나 쌤, 저는 비동사 뒤에 물론 형용사가 오는 거는 알겠지만 비동사 뒤에 ing도 올 수 있지 않나요? 뭐 피하는 중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동사편에서 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being라는 능동이 이제 온다라고 한다면 피하다 뭐를이라는 뭐까지 끌고 와야 되냐면 을을이라는 사실 목적까지 끌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빈칸 뒤에는 뒤에 through라는 전사구밖에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교통 충돌은 피할 수 있습니다라는 형용사가 여기선 어울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웠던 단어들이 물론 있으셨겠지만 잘 복습하실 거라 믿고요. 저희는 바로 리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형용사편 한번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는 사실 딱 두 개다. 첫 번째 바로 형용사의 자리, 두 번째 형용사 어휘예요. 형용사 자리는 또 두 개밖에 없었죠, 여러분. 바로 명사 앞자리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시험에서는 부형명, 그래서 한정사 붙여가지고 한부형명이라는 순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형식과 오형식의 보어 자리 또 형용사를 넣는 문제를 좋아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형식과 오형식 동사는 무조건 숙지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우리가 수량 형용사도 뒤 어떤 명사가 오는지 여러분 사실 그거는 100% 암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우리 혼동 형용사가 있었죠, 여러분. 굉장히 또 비슷하게 생겨먹었던 그 형용사들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구분해서 숙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형용사편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부사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